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12주차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이상치의 개념 그리고 이상치를 확인하고 제거할 때 결측치로 처리하는 방법과 이를 위해 박스플롯 통계치로 극단치의 기준을 설정해서 이상치를 제거하는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데이터하고 같은 데이터인데요. 지난번에 결측치 데이터 이렇게 비어있는 데이터들 미싱 밸류에 대해서 이제 주로 살펴보았었고 여기 중간이나 기말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은 이런 데이터들은 이상치에 해당이 되어지는 데이터들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값이어서 반드시 좀 전처리를 해줘야 되는 정제시켜줘야 되는 이상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박스플롯을 이야기할 때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는 정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값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상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가 굉장히 왜곡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전 사례처럼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인 데이터들인데 값 하나가 잘못 들어가져 있죠. 나머지들을 모두 더한 값보다도 큰 숫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숫자가 그 파이널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데이터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상치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분석 결과가 크게 왜곡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상치를 처리하고 난 후에 제외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상치의 종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존재할 수 없는 값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별 변수에 3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보통 2000년대 이후의 출생자에는 넣어줄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190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별 변수에 3이나 혹은 4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 3으로 입력됐거나 4로 입력이 되어진 부분들을 결측치로 처리해서 별도의 값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극단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키가 350cm 이상이 되어진다. 제가 기네스 기록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나 큰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절대로 정상 범주에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결측 처리를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NA라고 하는 값을 설명을 드리면서 일부러 NA로 처리하고 난 후에 데이터를 처리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데이터를 넣는 경우가 있다. NA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치를 찾아내고 결측 처리하고 제외하고 난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해법이다라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존재가 불가능한 값을 결측 처리해서 분석할 때 제외를 시켜놓고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키나 그다음 몸무게를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값으로 대체를 해서 넣어두고 그 값을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시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와 몸무게를 각각 하이트하고 웨이트에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너무나 큰 값들을 이렇게 숨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두었고 그 데이터를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어 주었고 그 값을 이렇게 출력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이상치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준비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테이블에다가 아웃라이어의 하이트를 넣어서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150인 경우, 그다음 170인 경우, 180인 경우가 이렇게 경우의 수들이 각각 2건씩 있었구나. 그런데 320이 되어진 데이터가 한 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키 같은 경우에 320이 되어진 사람이 뭐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여기서 웨이트를 찍어 보았어요. 웨이트를 찍어 봤더니 몸무게가 320 이상인 경우, 320, 그 다음에 340인 경우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 300kg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입력이 되어진 데이터가 잘못됐거나 라고 하는 경우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러한 데이터가 이상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상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이블 함수를 써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트하고 관련이 되어진 이상치를 결측치로 바꿔주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살펴본 방법과 조금 흡사하긴 한데 그 값이 여기서는 이상치이기 때문에 is NA나 뭐 이러한 것들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하이트 값이 250이 넘어가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아웃라이어에 들어가져 있는 여기 하이트의 값이 250을 초과하는 경우는 결측치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NA로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값을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변경이 되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를 찍어봤더니 여기 하이트의 값 중에서 250을 넘어가는 값을 NA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웨이트에도 이상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측 처리하는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웨이트 변수의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기준을 300으로 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300보다 크다면 NA를 할당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값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웨이트가 300을 초과하는 경우, 큰 경우 NA를 할당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값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웨이트 부분에 300 이상의 값을 2개를 넣어 주었었죠. 그래서 2개의 값이 NA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결측치를 가지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치 데이터 처리하고 이러한 방법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A를 할당을 해서 이상치를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결측치를 제외하고 웨이트의 값을 가지고 평균을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디플러 함수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가 적용이 되어진 아웃라이어를 입력값으로 쓸 건데요. 여기서 필터 함수를 썼어요. 필터 함수는 행 단위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is NA 하이트가 결측치가 아닌 녀석 그리고 웨이트가 결측치가 아닌 녀석만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데이터를 보았을 때 여기 NA가 속해져 있는 이 녀석들은 모두 제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총 7개의 데이터들 중에서 지금 3개의 데이터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5개의 데이터가 필터링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룹핑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룹 바이에서 하이트의 값으로 했어요. 근데 하이트의 값이 똑같은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그룹핑이 될 텐데 보통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 같은 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이트를 가지고 그룹핑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150인 경우가 있었고 170인 경우가 있었고 180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150인 경우에는 웨이트의 평균값을 구했던 50이 나왔고 여기 키가 170인 경우에는 80 그다음 키가 180인 경우에는 80의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값이 잘 나왔는지 살펴보면 하이트가 150인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몸무게가 같은 결과값을 가지고 있네요. 평균값을 구하도록 했기 때문에 50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는 제거가 됐으니까 없을 거고 170 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170은 80
여기 170은 뭐 제거가 되어져 있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180 이렇게 80 데이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값이라고 할 수 없이 그냥 하나의 데이터니까 그 값 자체가 평균값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총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정상 범위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결측치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이 되어지는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2개를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경험 혹은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성인의 몸무게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40에서 200 사이에 있을 경우가 많아. 그죠? 그 이상이 되어지면 극단치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판단을,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통계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상하이로 0.3%의 값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 극단치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상자 그림, 1.5 IQR을 벗어나면 극단치로 한다던가, 이러한 어떤 통계 기반으로 해서 극단치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자 그림을 이용을 해서 극단치를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플롯을 이용을 해서 극단치 기준을 정해서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ggplot2라고 하는 데이터의 mpg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CT라고 하는 CTY라고 하는 거는 시내 연비를 말하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동차들의 시내 연비에 대한 박스플롯을 그려보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내 연비가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된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테이츠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미니멈의 값이 여기가 9가 되는 거고 여기가 14, 그 다음에 여기 17, 19, 여기가 26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를 봤더니 위쪽에 이상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박스플롯이 여기 미니멈의 값, 그 다음에 상단의 값, 여기 맥스의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벗어나는 데이터들이 보통 이상치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9하고 26 사이에 있는 값을 우리가 정상치로 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이상치로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9에서 26의 값을 벗어나면 NA를 할당하고 싶은 거예요. 앞쪽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NA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치를 알아냈고 그것에 의해서 NA를 할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if else를 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시 연비의 값이 9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시티 연비가 26보다 큰 경우에는 NA로 설정하겠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값을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거든요. 요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9가 있고 기준이 되어진 26의 값이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의 범위를 나타낼 때 공통 범위를 나타내도록 할 때는 우리가 보통 AND를 쓰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치 데이터 상의 부분 집합을 나타낼 때 그때는 AND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겹쳐지는 부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9를 포함하지 않고 작은 경우, 그 다음에 26을 포함하지 않고 큰 경우, 그쵸? 근데 여기에도 속해져 있어도 결측치여야 되고 여기에 속해 있어도 결측치여야 된단 말이죠. 두 군데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속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5어라고 하는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케이스별로 어떻게 구성을 조건식을 구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또 느껴지시죠. 여기서는 5어를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 해당이 되어진 경우 NA,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값을 쓰도록 했고요. 그래서 결측치하고 관련이 되어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이블로 데이터를 넣어서 찍어 보았더니 자, true의 값이 5개, 이상치에 해당이 되어져서 결측치로 처리가 되어진 게 5개의 데이터가 있고 정상적인 데이터가 229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상치에 해당이 되어지는 비정상적인 값을 제외하고 이제 도시 연비를 분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MPG에 들어가져 있는 값 중에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룹핑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 뭐 예를 들면은 소형, 그 다음에 여기 미드 사이즈는 중형, 그다음 미니밴형, 뭐 픽업, 트럭 같은 것들, SUV 이렇게 차의 종류를 말하는 변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차의 종류를 가지고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었고 그 안에 들어가지는 요약값으로 평균값을 쓰도록 할 건데 여기서 결측치를 제거하고 도시연비의 값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서 민시티를 구해줘. 민시티라고 하는 것으로 서머라이즈 해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측치가 5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여기까지만 하고 수행을 했다면 중간중간에 계산이 되어지지 않은 평균값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NARM을 true로 활성화를 시켜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NA가 5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평균값들이 이렇게 잘 추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결과값을 잘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어요. 이번 차시에서 우리는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값인 이상치, 즉 아웃라이어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이상치를 포함하게 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고요. 이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세트의 결집값을 처리하는 과정을 다루었고요.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값을 NA로 대체하는 방법을 예시로 보면서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누락된 데이터가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했습니다. 극단치를 식별하기 위한 박스플롯의 사용, 특히 데이터 분포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박스플롯의 스테이츠 함수를 살펴보았고 이를 사용해서 데이터셋의 이상값과 극단값이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익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체에 뵙겠습니다.